글라이딩 이거 좀 신경을 쓰면서 수영을 저도 해보려고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몸풀 겸해서 자유형으로 제가 한 바퀴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글라이딩과 롤링에 대한 저번 시간 이야기에 이어서 DPS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? 내가 같은 속도, 같은 기록의 거리를 정해놓고 25m나 50m 해서 내가 몇 스트로크에 수영을 해서 가는지 세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수영하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했을 때 스트로크를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알려드렸었는데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게 물론 훈련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딱 봐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진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장거리 하면 이제 상체 했으니까 롤링이랑 글라이딩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했다고 치고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에 발차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발차기는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. 저는 자유형 중장거리 선수였는데 보통 수영 제가 제일 잘했을 때 전성기 때는 200, 400 선수였어요. 그래서 뭐 장거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400m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뭐 킥이나 이런 거 신경 썼겠죠. 근데 비트킥을 저는 따로 하지 않고 거의 6비트 수영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장거리 할 때도 보통은 끊어지지 않는 발차기를 했었는데 더 긴 거리, 조금 편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비트 킥을 많이 사용해요. 기록에 상관없이 편한 수영을 할 때는. 저도 아까 몸풀 때 오면서 2비트 킥 했거든요. 갈 때는 6비트 킥 하고 예리하게 보셨던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비트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, 여러분하고. 비트킥 영상도 제가 되게 세세하게 잘 올려놓은 영상이 또 있죠. 그 영상이 여기에 또 준비될 예정이에요. 2비트, 4비트, 6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수영으로 한번 비트킥을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이 보면서 저게 몇 비트킥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갈 때와 올 때 조금 다른 킥을 한번 차볼게요. 보시고 오시면 제가 와서 다시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자유형제를 한 바퀴 가겠습니다. 하면서 발차기를 어떻게 차는지 한번 봐주세요. 잘 보이셨나요? 제가 한 바퀴만 더 해볼게요. 지금 했던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, 여러분? 제가 갈 때 무슨 킥을 찾고 올 때 어떻게 킥을 찾는지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다른 걸 또 한 바퀴 해볼 거거든요. 다른 거 한 바퀴도 갔다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.
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비트는 처음 바뀌는 갈 때 2비트였고요. 올 때 4비트였어요. 그 4비트의 킥은 3번, 1번, 3번, 1번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신 분들 많죠?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바퀴 할 때는 같은 4비트였지만 2번 했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팔을 하나, 둘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 돌리잖아요? 그때 오른쪽에 뭐 3번, 왼쪽에 1번 이렇게 하면 4비트가 되는 거고 오른쪽 2번, 왼쪽 2번 계속 4비트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바퀴 했던 둘의 비트가 아닌 하나의 비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왜 그러냐면 저는 6비트에 약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 차는 것보다는 하나 차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이건 왜 보여드렸냐면 제 영상에는 둘 차는 4비트 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하나 차는 비트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4비트 할 때 그런 킥도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굳이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그게 편하면 하시면 되지만 안 되는 걸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처음 비트 맞출 때는 꾸준히 차는 6비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에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비트 킥을 차시면 어떻게 차죠?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. 그렇죠? 이렇게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셨는데 저도 많이 보진 않았는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. 핑크님이 발을 계속 안 차는데 가라앉지 않는 게 신기해요. 전 발을 계속 차도 다리가 계속 가라앉아요 하셨어요. 맞아요. 좀 신기해 보이죠? 오히려 키는 막 빨리 차고 있는데 다리가 가라앉는 분들이 있죠. 한번 봐보세요. 자, 이렇게 살랑살랑 차는 킥하고 힘을 주어 차는 킥하고 어떤 게 덜 가라앉을까요? 살랑살랑 차는 킥이 덜 가라앉겠죠. 힘을 주어 차다 보면 어떻게 되죠?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더 쉽게 가라앉아요. 상체까지 같이 흔들리면서. 그리고 왠지 내가 힘을 주어 킥을 차게 되면 오히려 빠르고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저항이 많아지면서 느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킥을 계속 차는데도 발이 가라앉아요 하시는 분들은 발차기를 조금 힘을 빼고 눌러줄 때만 눌러주고 힘을 뺄 땐 힘을 뺄 줄 아는 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연습하기는 참 어렵죠? 많이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살랑살랑. 맞아요, 살랑살랑. 다행님 장거리 아직 해본 적 없는데 오늘 배워서 내일 해볼게요 했는데 이 장거리라는 게 참 어렵게 아쉽게도 수영이라는 게 딱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서 그 다음날 탁 되지는 않아요. 꾸준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내 것이 되면서 이제 내 수영을 하시면서 편하게 수영이 돼가면서 장거리 수영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거든요.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장거리 수영이라고 해서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. 생활체육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편하고 예쁜 수영을 하시는 게 마지막 그 목표? 마지막까지는 아니겠지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도할 때도 하거든요. 왜냐면 우리 선수가 아니라 기록을 당겨야 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수영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수영도 그거의 한 가지의 목표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한 수영을 해야지만 내가 장거리 수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